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광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서영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 그 일정이 있는 즐거운 홀에서 좌장을 맡았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다 여기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WU 교육체계. WU는 우리 원광보건대학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라서 아마 앞에 좋은 내용을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대학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 체계를 바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교육 혁신에 대한 어떤 제언 부분을 조금 조미료로 첨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대학은 크게 교육 혁신에서 세 가지로 혁신을 진행했는데요. 교육 체계 혁신, 그리고 교육 지원 혁신, 교육 성과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보건의료 계열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 체계를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보건의료 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교수님들이 면허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인정평가 때문에 안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건데 우리 대학도 역시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되는 시대상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죠.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 지원 사업 통해서 대학의 전반적인 체제를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한 재학생이 4,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 120명 정도 되는 한 중급보다 조금 많은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역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게끔 교육 혁신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육 혁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는가 하면 우리가 전문 대학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그리고 너무 막 급보장으로 보고서에 집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런 논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교육 체제 혁신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저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저희 보면 학사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기초 소양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연계 융합 교육을 좀 한번 어떻게 잘해볼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육 체제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요 다전공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융합 학과라는 무전공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뭐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좀 의지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왜 학교 다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면허증은 면허증을 따야 돼,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관심 있는 것은 인스타, 유튜브, 알바 이 세 가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뭐 인스타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외에는 사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부전공, 복수전공 학위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 공부를 한 결과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전공 제도, 이 학생들이 보건의료 계열, 자기 면허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학위를 따는 이런 학과 신설을 통해서 또 관련 교수들을 또 배치하고 그 학과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또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시험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을 비웠습니다. 금요일을 비워서 공유데이로 해서 이때는 무전문 학과 수업을 다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강 신청 제한도 완화하고 수강 인원 제한도 풀고요. 수강 이수 학점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집중 이수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교양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입생이 학교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8주간 집중 이수제로 교양 교과목을 설계를 했습니다. 지맥 교과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집중 이수제를 하는 그 동안에는 학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 본인의 진로, 그리고 향후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설계해가는 그런 교양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좀 의아했고 학생들도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장 강의 평가가 높은 그런 교양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기초 소양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이게 한 번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연계융합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교육, 융합교육 이렇게 하면 서로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인데요. 연계교육은 말 그대로 자신 이미 개설된 교육 과목에 다른 분야의 어떤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체가 와서 뭐 일부 몇 시간 동안 뭐 특강을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코티칭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연계교육을 되게 활성화 좀 했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융합교육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학문 분야를 결합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도 여기 좀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3D 유화 영양이라는 교육 과목이에요. 그래서 치기공과에서 하는 3D 프린팅과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유아교육 그리고 식품영양과에서 하는 영양을 결합해서 학생들이 어린이 영양 간식을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융합 교육을 통해서 2023년도에 부전공 6명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20명 이수자를 배출했고요. 이건 첫 해라서 사실은 이수자 수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달 2월 달 되면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졸업생이 나오는데 이거 한 숫자가 이거보다 10배 정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좀 이렇게 작았지만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부전공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성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인데요. 아마 앞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설명이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좀 다른 게 좀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면서 신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치의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직종을 결합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화 분야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우리 대학이 있는 익산 지역은 식품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식품 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산업체의 어떤 요구를 조사해서 시니어 식단 관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메디푸드 과정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계해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혁신 지원 사업으로 AR, VR 그래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센터를 또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로 취업 연계 지원입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도 아까도 했지만 뭐 교수 학습법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 학생 뭐 취업 지도, 창업 지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보통 그 학생들 진로 취업할 때 지도 교수가 있죠. 지도 교수인데 우리 대학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학문적 어떤 조언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교수가 별도로 있어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반 학업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설계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외교원, 최근 들어서 재외교원을 하려고 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대학도 이것을 도입해서 재외교원이 도입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연계교육, 융합교육 하는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우리과 교수 말고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새롭게 좀 접하면서 좀 경험의 폭을 넓히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외교육도 많이 확대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교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것도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재외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대학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지원 혁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렇게 통합 플랫폼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사 행정, 그래서 전반적인 학사 행정과 그리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앱 정보 시스템, 그리고 강의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통합 LMS, 그리고 비교과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WEI 플랫폼 이 네 가지를 연계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 취업 연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교육성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도 역시 교육성과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핵심 역량은 주로 대학에서 원하는 역량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 안에 보면 교과 영역과 여기서 교과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교양교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비교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연계해서 핵심 역량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에서는 본인의 어떤 전문 과목, 여기서도 어떤 교과가 있고 또 비교과 서로 연계해서 직무 역량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사실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도 물론 뭐 교과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요. 비교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못지않게 비교과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을 결합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GMAT 인정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학은 또 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많은데 우리 대학은 또 역시 실제 교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창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기대 참여 기록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GMAT 인정제를 통해서 학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교육 부분 해서 혁신지원 사회에서 하여튼 모든 파트에서 사실 S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사례 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GMAT 인정제인데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졸업 시점에 우리가 3단계로 학생이 학점 외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골드, 실버, 브론즈 인정제를 수여해서 대학 교육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요소에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수 학습법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교수 학습 지원이 잘 된 그런 대학으로 사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는데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교수 학습 지원을 합니다.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챗GPT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임 교원과 그리고 10년 동안 한 가지 교재로만 활용하는 시니어 교원하고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신임 교원 그리고 중견 그리고 시니어 교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교수와 또 연세 받으신 분이 같이 모여서 교수법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교수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 시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좀 교육신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교육체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문대, 일반대의 구분이 갈수록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학제간 융합, 2년제, 3년제, 4년제 융합 프로그램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특히 또 모듈형 학습이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조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 아시겠지만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설탕 세공을 하는 과정, 예를 들면 또 어떤 빵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모듈형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어떤 교과목에서 벗어나서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학사구조위원회는 많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데요. 일단 학점제위원회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플렉시블한 학사 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집중 이수제 그리고 다학기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다학기제의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학기제가 아니라 4학기제로 운영하면 훨씬 좋은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4학기제 운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벽을 넘는 여러 가지 융합 교육의 필요성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융복합 교육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교육 우리 전문대 학생 일반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울에 좀 좋은 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줄 이상이 인거로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교양 과목의 필요성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차 산업혁명하고 가장 지금 맞는 인재상은 T자형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전공 중심의 교육, 바로 수직형 TD이죠. 여기다가 인문학적 사고와 사회와 연결된 교양 교육이 들어간 수평적 T자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계될 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T자형 인재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 원광고고대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